여러분, 혹시 중요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거나 친구랑 얘기하다가 서로 완전히 엉뚱한 단어를 내뱉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진짜 당황스럽고 또 어쩔 땐 웃기기도 한 바로 그 순간들이요. 사실은 그게 우리 뇌가 얼마나 경이롭게 작동하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뭐랄까 창문 같은 거라면 어떠세요? 네, 바로 이런 거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해야 되는데 포케 한 잔, 이렇게 나오는 거요. 아, 진짜 흔한 실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에이 하고 웃어 넘기는데 언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요, 바로 이런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냥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종의 단서입니다. 우리 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즉 문장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빠른 과정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을요, 거대한 공장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말 조립 라인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이 공장의 모든 건 바로 첫 단계,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겠다 싶을 때 말이죠. 그 시작이 사과나 먹다 같은 구체적인 단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 아니면 어떤 의도 같은 게 떠오르는 거죠. 언어학자들은 이걸 개념화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언어라는 옷을 입기 전에 그야말로 순수한 생각,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 문장의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전체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가 방금 말한 그 청사진을 그리는 개념화 단계고요. 둘째는 그 청사진을 보고 단어를 고르고 문법에 맞게 줄을 세우는 형식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혀랑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조음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말실수는 주로 이 두 번째 단계, 바로 형식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조립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문장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형식화 단계입니다. 와, 근데 이 과정이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복잡해요. 우리 뇌가요,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에 딱 맞는 단어를 수만 개 중에서 순식간에 골라내요. 그리고 그걸 또 문법 규칙에 맞게 착착착 순서대로 배열하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나 지금 말해야지 하고 의식하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뇌가 단어를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꺼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으면 네 발 달리고 멍멍 짖는 동물이라는 의미와 이건 명사다 라는 문법 정보가 담긴 추상적인 개념, 이걸 어휘서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야 기억이랑 애 같은 구체적인 소리 정보를 딱 입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의미를 먼저 고르고 소리는 나중에 붙인다. 이 2단계 과정이 바로 말실수의 비밀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예요.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단서들을 직접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오류, 즉 말실수들이죠. 이 오류들이야말로 그 복잡한 조립 라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말실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어의 첫 소리가 서로 휙 바뀌어버리는 음미 전환도 있고요. 뒤에 나올 소리가 성급하게 먼저 튀어나오는 예상 오류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실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말실수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이 음위 전환, 다른 말로는 스푸너리즘일 거예요. 이게 왜 스푸너리즘이냐면 스푸너라는 목사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이분이 원래는 You have missed all my history lectures. 그러니까 당신은 제 역사 강의를 전부 놓치셨군요 라고 말을 해야 했는데 이걸 실수로 You have missed all my mystery lectures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history의 H랑 mystery의 M이 서로 자리를 바꿔버린 거죠. 재밌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말실수가 문법은 거의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빵을 칼로 자르다 라는 말을 하려다가 실수를 해도 칼을 빵으로 자르다처럼 명사인 빵과 칼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실수는 해도요.
자르다를 빵으로 칼처럼 동사랑 명사가 막 뒤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 뇌가 실수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건 명사 자리, 저건 동사 자리라는 문법적인 규칙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단서들이 꽤 모였죠? 그럼 이 단서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모델을 한번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이 바로 이런 말실수들을 수십 년간 연구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언어 생산 과정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맨 위에서 생각이라는 게 생겨나서 단어를 고르고 문법에 맞게 줄을 세우고 소리를 입혀서 최종적으로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조립 라인이 각 단계가 자기 할 일만 딱 끝내고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엄격한 일방통행 도로일까요? 아니면 문법을 처리하는 단계랑 소리를 처리하는 단계가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잡한 교차로 같은 걸까요?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맞서고 있어요. 먼저 단일 통로 이론은 말 그대로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각 단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문법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야만 다음 단계인 소리 작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반면에 상호작용 이론은 이걸 복잡한 교차로라고 봅니다. 뇌의 여러 단계가 동시에 서로 정보를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미는 다른데 소리가 비슷한 단어끼리 바뀌는 실수가 많거든요. 이건 소리 정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단어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어느 쪽이 100% 맞다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말실수라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언어 공장의 풍경을 함께 엿봤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그냥 말실수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실수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서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실험실 안에서 일부러 특정 오류를 유도하는 아주 교묘한 실험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우리는 뇌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말실수했다고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실수는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멍청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뇌가 초당 수백 개, 수천 개의 정보를 처리할 만큼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 어마어마한 속도 때문에 아주 가끔 아주 작은 삑사리가 나는 것뿐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말실수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번개처럼 빠른 명석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 다음에 또 말을 하다가 혀가 꼬이는 순간이 온다면 창피해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 방금 내 뇌 속 언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살짝 삐끗했나 본데? 와, 진짜 신기하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뇌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